사안을 짚어오시고 아마도 이 4천억 규모 자금을 발견하는데도 그 공에 상당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총선 한참 남았잖아요. 차명 전문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랄까요? 국회의원도 한 방이에요. 왜요? 잊혀지고 있다가 또 뭐 욕먹다가 이런 거 한번 빵 하면은 박영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잊혀지고 있었나요?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욕을 먹고 있었죠. 요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윤곽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에부터요.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에 일대 몰려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족들이 몰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없죠. 그건 아니죠. 몰려 산다. 몰려 살고 그거를 같이 산다. 삼성물산이 그거를 관리를 쭉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아니 왜 회사가 회장님 집을 관리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그 정도는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회피한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은 액수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근데 그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삼성물산 그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주던 삼성물산 그 출장소를 일단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차명 계좌가 있었다. 그때는 11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세금 제대로 안 냈다고 계속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멱살 잡고 계속 했었던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그 돈이 260여 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만 원 정도 있던 걸 잊어버렸다. 이럴 수는 있어요. 40만 원 그 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다른 계좌였어.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손 떨리는데. 4천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도 커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검사 될 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명 다 털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이 차명으로 있던 거 다, 사유 환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했죠.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따로 숨겨둔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요. 원래 이 김용철 이제 변호사가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의 그 재무팀장 그리고 법률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알죠.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고 그 규모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사람 이름이랑 정황 증거를 다 제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삼성특검인데 이 삼성특검이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로 삼성의 주장만 일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준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조성한 배임 횡령죄라고 하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죄는 회피하고요. 그냥 세금 좀 납부하지 않은 이런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경찰 수사도 세금도 다 안 냈죠. 알고 봤더니. 이번에 경찰의 그 수사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는 조사를 못했어요. 수사를 안 했어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이제 수사가 안 되고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주 조금 자기 집에다가 인테리어 좀 한 걸 가지고 횡령죄로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도 누굴 걸었냐?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는 이건희 회장에게 왜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회장님 휠체어 앉아 있고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하는 듯한 장면이 화면에 나와서 뭐 이승엽이 홈런을 치니까 뭐 깜짝 눈을 떴다 이런 얘기도 그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경찰이 좀 그리고 거기 가서 보고서를 왜 드립니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반대편 또 빌딩에서 찍죠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이 경찰이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주요 사건의 주요 피해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확인을 안 하고 의사에게만 묻고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경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 방에 못 들어가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하나를 안 했고요. 또 이건희 회장의 그 자녀들도 이재영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들도 하나도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 집들이 대부분 회장님 댁이고요. 밑에 아들 딸들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기억하셔요? 버스 기사 2,400원 횡령한 죄로 해고된 게 정당하다고 했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뭐 3억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런데 3억이나 되는 그 돈이 횡령된 걸 확인을 했으면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 집주인들에 대해서. 5천만 원 이상 횡령이면 구속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런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리고 해필 평창 개막 전날 이런 거를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그런 건가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기는 그게 10조, 이게 4천억을 더하더라도 이때까지 드러난 삼성의 비자금은 그러면 5조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절반 어디 가 있네요,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확인이 됐던 게 있습니다. 에버랜드 어디 창고엔가 있다고 하는 그림들 행복한 눈물 기억하시죠? 무슨 젠스타인인가? 600억짜리, 그 그림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그림들 샀는지도 안 따졌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든 주식이든 그것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범죄 수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이분들의 재산 형성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유리할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뻔합니다. 이분들이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을 받죠. 월급 수입입니다. 이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에 이자 소득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래야 하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국세청도 알 수 있고 금감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기자들도 얼마든지 확인을 취재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돈이 형성됐다. 그 다른 돈으로 이른바 성매매 의혹도 있고 그 다른 돈으로 자기 집도 고치고 그 다른 돈으로 또 주식을 사서 또 회사를 관리한다. 자기들 통장에서는 안 써요, 이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제 얘기는. 이거는 뭐 삼성 관련해서 비자금 뉴스는 워낙 많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거예요. 저도 좀 헷갈리면서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그리고 단위가 나왔다면 몇 천억 단위니까. 뭐 10억 이상 돈도 아닌 것처럼. 사실 이거 그냥 요건 하나 4천억 요거 하나라도 다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삼성 다 잡아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4천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자금이었다는 건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이를 뿌듯하고 갈아야 될 게 뭐냐면 삼성이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4천 그게 아니라 4천만 원 횡령이어도 구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억이잖아요. 미국의 경우는 못 나와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못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뉴스 하나 쓱 지나가 말아요. 이 4천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삼성 쪽에서 이것도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으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러냐 하고 이번에 그냥 끝나고 검찰에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석에 있는 이건희 회장 이걸 다 덤탱이 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시한부 기소 중지로 그냥 간 거예요. 오히려 그 돈 관리하던 임원만 지금 흐지부지 의원들이 자기 돈도 아닌데요 뭐 관리만 하고
운전만 한 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아, 또 이재용 회장, 부회장도 빠져나갈 것이고, 다 빠져나가는데,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그런 구조로 지금 간 거죠. 일을 다 떠넘겨서요. 아빠한테 다 떠넘기고, 물어볼랬는데 물어볼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건지 하고, 끝나겠죠. 이게 지금 나쁜 삼성이 왜 2014년에 이거를 2011년에 자진 납세를 하고 2014년에 그 이건희 명의로 명의 변경을 했을까? 경찰은 이것도 또 실명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금융실명법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러면 저희가 4조 5천 원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었던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 납부, 그거 안 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실명 전환을 한 게 아니라 명의 변경만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으니까요. 관련 자료 다시 다 세금도 제출 받아서 다 내야 확인도 되고. 하겠습니다. 네, 세금도 다 내야 되고. 예, 세금 부분부터요. 저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10조 얘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실 제출했던 자료나 검찰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 특검은. 예. 그게 저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두 가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2008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 네. 두 번째는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 맞아요. 이번에 다스 특검과 관련해서 BBK 특검과 관련해서 다시 수사하듯이 그 네.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듯이 이게 4천억이 해야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몇 조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부실 수사였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일 날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 좋아요. 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은 부실 수사,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잡아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면적인 수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비자금 멱살잡이 박용진 의원이었고요. 또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안을 짚어오시고 아마도 이 4천억 규모 자금을 발견하는데도 그 공에 상당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네. 강북구 을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총선 한참 남았잖아요. 예, 차명 전문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랄까요? 국회의원도 한 방이에요. 왜요? 다 잊혀지고 있다가 또 뭐 욕먹다가 이런 거 한 번 빵 하면은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이제 회피한 네. 조세포탈 혐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작은 액수에서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자기 집 인테리어 하다가 근데 그 인테리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삼성물산 한남동 자택 회장님과 그 일가 몰려 사는 데를 관리해주던 삼성물산 출장소를 일단 덮치고, 그 다음에는 본사를 덮치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을 덮치는 과정에서 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죠? 2008년에 이건희 차명계좌가 있었다. 그때는 1199개의 계좌를 486명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것도 지금 세금 제대로 안 냈다고 계속 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멱살 잡고 계속 했었던 건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4천억 원 규모의 돈이 260여 개의 계좌에 72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에 우리 같은 사람도 한 40만 원 정도 있던 걸 잊어버렸다. 이럴 수는 있어요. 40만 원 그 통장에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는데 다른 계좌였어. 진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손 떨리는데. 4천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돈도 커요. 근데 이거를 그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특검사 될 때도 숨겨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차명 다 털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가지고,
삼성이 뭐 차명으로 있던 거 다 사회 환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했죠. 물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따로 숨겨둔 게 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잊혀지고 있었나요? 예. 잊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욕을 먹고 있었죠. 요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기사들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내용을 자세히 할 테니까, 윤곽을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5월에부터요. 네.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가 한남동에 일대 몰려 살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집들에 대한 인테리어 가족들이 몰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할 건 아니, 없죠. 그건 아니죠. 몰려 산다. 몰려 예. 살고 그거를 같이 산다. 예. 삼성물산이 그거를 관리를 쭉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들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데 아니 왜 회사가 회장님 집을 관리해 줍니까? 그건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건데 사실 말이 안 어쨌든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그 정도는 넘어가 주잖아요, 우리가 또. 예, 인테리어 예. 게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는데요. 네. 원래 이 김용철 이제 변호사가 예. 이분은 원래 삼성그룹의 그 재무팀장 그리고 법률팀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알죠. 10조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고 네. 그 규모나 이런 것들 그 관련된 사람 이름이랑 정황 증거를 다 제출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삼성특검인데 네. 이 삼성특검이 그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로 그렇죠. 삼성의 주장만 일반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선대 회장이 물려준 돈이다라고 네.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오히려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안겨준. 예.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돈을 이른바 갈취해서 네. 조성한